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서연은 마을 어귀에서 잔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남자 몇 명이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 한 명을 둘러싸고 발로 차며 조롱하고 있었다. 노숙자는 힘없이 쓰러져 돈이 든 듯한 낡은 지갑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의감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싸움에 직접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비범한 예민한 감각, 예민한 감각, 예민한 감각하를 사용했다. 그녀는 빠르게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바람소리, 빗물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 노숙자의 미세한 신음소리까지 분석했다. 그리고는 찰나의 순간 숨어있던 배수관을 발로 차 넘어뜨려 엄청난 굉음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옆 건물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건달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서연은 그 혼란을 틈타 노숙자의 지갑을 재빨리 주워 그의 품에 넣어주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건달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고 노숙자는 영문도 모른 채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할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행해졌다. 서연의 목에는 어머니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은제연곶 문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직감할 때마다 차갑게 식거나 미세하게 빛을 내곤 했다. 서연은 그 현상을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몸짓에서 그들의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읽어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능력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중 그녀의 눈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들어왔다. 한울그룹 강우진 중 우진 대표 의문의 납치 사건. 거액의 몸값 요구. 한울그룹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기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강구진 대표는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 유명했다. 그는 인간적인 면모가 없는 기계 같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그만큼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한울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뉴스 기사에는 강 대표가 납치된 장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몸값, 그리고 강 대표의 가족이 그를 무사히 구출할 경우 정보 제공자나 결정적인 조력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기사 속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했지만 강우진 대표가 납치되기 직전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발동했다. 사진 속 강우진 대표의 표정, 그의 손에 들린 서류의 각도 뒤편의 희미한 그림자. 그녀는 이 모든 단서들을 빠르게 조합했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납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님을, 그리고 강구진이 갇혀 있는 곳은 사진 속 장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서연은 망설였다. 재벌 그룹의 납치 사건에 뛰어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이것은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사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거대한 도시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연꽃 문양 목걸이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빛을 내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서연 리 서연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대한 한울그룹이 납치 사건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비범한 예민한 감각과 무예 실력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으로 납치 사건에 대한 모든 기사와 루머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강구진 중 우진 대표가 납치되기 직전 찍힌 한 장의 사진과 납치범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의 미세한 오류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연꽃 문양 목걸이는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미세하게 빛을 내며 그녀의 직감을 확신시켜 주었다. 사진 속 희미한 배경, 간구진의 표정, 주변의 냄새,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납치범들의 진짜 아지트가 어딘지, 그리고 납치범들의 성향과 특징까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울그룹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자신을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 소개하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녀의 연락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대 기업의 보안팀은 익명의 제보자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한울그룹 보안팀장 김민준 은 그녀의 제보를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치부했다. 민준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로 오직 최첨단 기술과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봉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빈틈없는 논리를 자랑했으며 서연 같은 시골 출신의 제보자를 철저히 무시했다. 겨우 이런 황당한 정보로 우리를 농락하려는 건가? 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겠지. 민주는 서연을 직접 만나자마자 그녀의 수수한 외모와 조용한 태도를 비웃었다. 여긴 시골 마을이 아니야, 아가씨. 어서 돌아가. 서연은 민준의 오만함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감각이나 직감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을 비과학적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서연을 내쫓으려 했다. 바로 그때 한울그룹이 납치범들과 교섭하던 또 다른 인질 교환 시도가 실패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납치범들이 지정한 장소에는 강구진이 없었고 대신 설치된 폭발물 때문에 경찰과 보안팀은 큰 피해를 입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이곳으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로 다시 가봐야 합니다. 그녀는 강구진 대표가 납치되기 직전 찍힌 사진 속의 희미한 배경을 확대하며 사진 구석에 찍힌 아주 작은 물방울 자국과 그 물방울이 반사하는 희미한 빛의 각도를 지적했다. 이 물방울 자국과 빛의 각도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진 대표님의 눈동자에 비친 흔들리는 그림자는 낡은 철골 구조물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폐쇄된 서대문 공장입니다. 그들은 이곳의 함정을 파고 팀장님을 유인한 겁니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단서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서연의 감각이 단순한 직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긴급히 팀원들을 소집하여 서연이 지목한 폐쇄된 서대문 공장으로 향했다. 폐쇄된 서대문 공장. 그곳은 낡고 거대한 건물이었다. 먼지와 녹이 가득한 거대한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공장 내부에 진입하기 전에 멈춰 섰다. 그녀의 연골 문양 목걸이가 갑자기 차갑게 식으면서 강력한 예민한 감각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는 공장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과 희미한 흙먼지 냄새를 통해 누군가 함정을 파놓았음을 직감했다. 팀장님 잠시만요. 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 감각이 이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팀원들에게 진입을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공장 내부에서 굉음과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민준의 팀원 중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준은 경악했다. 서연의 예측이 또다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서연에 대한 미묘한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폭발은 미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강구진 대표님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통해 강구진이 갇혀있는 정확한 위치와 납치범들의 다음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 구조를 빠르게 분석하며 납치범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진입하여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그는 서연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겨주었다. 좋아, 한수민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팀원들에게 납치범들의 동선과 예상 가능한 함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입 경로를 제시했다. 그녀는 직접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지시대로 작전이 개시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팀원들과 함께 폐쇄된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에는 납치범들의 간부인 윤지수, 요은지수가 지휘하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간구진을 감금하고 있었다. 지수는 한울그룹의 경쟁사인 제1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간구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간구진을 제거하고 한울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윤지수는 소리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서연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부하들은 총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안경 너머의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폭발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납치범들의 총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순식간에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총을 든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여 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그녀가 싸우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제압했다. 이때 윤지수는 서연에게 직접 총을 겨누었다. 이런 시골뜨기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죽어. 서연은 순간적으로 총알의 궤적을 예측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고 번개 같은 속도로 윤지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윤지수의 손에 들린 총을 단숨에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윤지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납치범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간구진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처음 본 이서연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나약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김민주는 서연의 비범한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얕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구진의 납치를 계획하고 실행한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다. 윤지수는 그저 강성훈의 충실한 신복이자 수족일 뿐이었다. 한울그룹의 부회장이자 우진의 삼촌인 강성훈 캉숭호은 은 조카인 우진을 제거하고 한울그룹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윤지수를 이용해 우진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던 것도 그의 계획이었다. 성훈은 서연의 활약으로 우진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강구진이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게다가 그 시골뜨기 계집애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당장 저 계집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내 손으로 강구진과 저 시골뜨기를 모두 끝장낼 것이다. 강성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연은 구출된 강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의 냉혹함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서연의 목에 걸린 연꽃 문양 목걸이는 따뜻한 온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강구진의 구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더 큰 시련의 서막이었다. 이서연, 리 서연의 활약으로 강구진 강우진 이 무사히 구출되자 한울그룹 내부와 재계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강구진의 삼촌이자 한울그룹의 부회장 강성훈 캉숭혼 은 자신의 음모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납치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욱 교활한 술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강성훈은 언론을 통해 이서연이 납치 사건의 공범이며 강구진을 제거하고 그룹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꽃뱀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서연의 시골 출신 배경과 할머니의 건강 문제를 비하하며 그녀를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겨우 이런 천박한 계집애가 감히 우리 한울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려 들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그녀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폭로할 것이다. 강성훈은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어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서연이 강구진을 통해 한울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며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김민준 보안팀장은 서연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그녀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며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강성훈의 음모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주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강성훈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납치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강성훈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강우진은 납치 사건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서연에게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성공만을 쫓았던 삶의 회의를 느꼈다. 서연의 따뜻함과 순수함은
그의 차가웠던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과거의 습관 때문에 서툴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함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갈망과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울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사회는 강구진의 부재와 관련된 그룹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강성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강구진의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을 의심하며 자신의 경영권 장악을 합법화하려 했다. 그는 강구진이 납치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으며 한울그룹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 여러분, 강구진 대표는 이번 납치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가 과연 한울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저 강성훈이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강성훈은 격양된 목소리로 연설하며 강구진을 공격했다. 그의 연설은 미리 준비된 듯 매끄러웠고 많은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성훈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서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여인 이서연 그녀는 강구진 대표를 이용해 한울그룹의 핵심 기밀을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입니다. 납치 사건 또한 그녀가 꾸민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조작된 증거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서연을 모함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류를 건네받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이사들은 서연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 시골 마을에서 괴짜로 불리며 겪었던 소외감과 무시가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연꽃 문양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순간 목걸이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다시 한번 발동했다. 강렬한 에너지와 함께 그녀의 눈앞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목걸이가 그녀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보여준 강구진을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강성훈 이사님, 그리고 모든 이사님들, 저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강구진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골 출신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강성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조작된 거짓입니다. 저는 한울그룹의 기밀을 빼돌린 적이 없으며 납치 사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강구진 대표님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일부 이사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성훈은 분노에 차서 서연의 말을 끊으려 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내려가지 못해.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그녀는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진 비범한 예민한 감각과 분석 능력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강성훈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며 그 속에 미세한 조작 흔적과 논리적인 오류들을 짚어냈다.
그녀는 강성훈이 사용한 편집 기술과 그가 심어둔 증거들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헤쳤다. 그녀는 강성훈이 납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은밀한 메시지의 암호화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해독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며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경탄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강성훈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뜨기가 이렇게나 엄청난 분석 능력과 지혜를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시연은 단순한 능력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강렬한 선언이었다. 이때 김민준 팀장이 나섰다. 이서연 씨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강성훈 이사님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납치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강성훈이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치범들과 은밀하게 접촉했던 통화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강성훈의 부하들이 이서연을 미행하고 위협했던 증거까지 제시했다. 민준의 발표는 강성훈의 모든 음모를 백일에 드러냈다. 강성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신복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강구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으로 빛났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유일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성훈 삼촌,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생각입니까? 강구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회의장을 압도했다. 그의 눈빛은 강성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한울그룹의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강성훈은 강우진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과 권력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우진은 의료진에게 강성훈과 그의 신복들을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구진의 경영권 복귀와 함께 이서연을 한울그룹의 새로운 사회 이사이자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들은 서연의 뛰어난 지성과 능력이 압도되었고 그녀를 한울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인정했다. 한울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이사들과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한울그룹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이소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진실의 가치와 함께 한울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예민한 감각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울그룹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인간적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모든 이들은 서연의 뛰어난 리더십과 비전에 압도되었고 그녀를 한울그룹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했다. 그때 강구진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냉혹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에 걸린 영곤 문양 목걸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주들과 이사들 앞에서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 씨, 저는 당신이 저의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진은 주머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한울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사회장에서 이서연, 리서연의 활약은 강성훈, 강승호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낱 시골뜨기에게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사회는 강성훈의 모든 비리를 밝히고 그의 부회장직을 박탈하는 한편 그를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강성훈의 야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고 강우진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이서연, 김민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손으로 너희 모두를 끝장낼 것이다. 강성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참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과거부터 자신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재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강성훈의 지시를 수행하는 비밀 조직과 같았다. 강성훈은 이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서연을 향한 악성 루머를 끊임없이 퍼뜨렸다. 이서연은 강구진의 부모님 사고의 배후에 있던 자들과 내통하고 있다. 이서연은 한울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다. 그는 서연이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녀를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로 묘사했다. 심지어 그녀의 할머니가 위독했던 상황까지도 조작하여 그녀가 돈 때문에 강구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루머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그는 서연의 고향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거짓 인터뷰를 유도하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김민준 팀장은 강성훈의 그림자 같은 음모에 맞서 서연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한울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성훈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언론을 조작하는 증거들을 은밀히 수집했다. 민주는 서연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강성훈의 공격으로부터 서연을 보호하고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이서연 씨, 강성훈은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존경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강구진은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다. 그는 언론의 모든 루머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서연과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으로 규정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저를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강성훈의 음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기밀을 해외 경쟁사인 유니콘 바이오에 빼돌리려 했다. 이 프로젝트는 강구진이 직접 지휘하던 사업으로
한울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었다. 강성호는 이 기밀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그 모든 책임을 이서연에게 전가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기밀 문서를 서연의 개인 사무실에 몰래 숨겨두고 그녀가 그것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게끔 증거를 조작했다. 또한 그는 유니콘 바이오와의 비밀 계약서 사본을 서연의 지문이 묻은 채 발견되도록 교묘하게 위조했다. JL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과거 강구진 납치를 주도했던 윤지수, 윤지수는 강성훈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강성훈의 사병처럼 움직이며 서연을 위협했다. 그녀는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협박했다. 이서연, 네가 감히 우리 회장님 강성훈의 앞길을 막아 네 모든 것을 파괴해 줄 테니 각오해. 그녀의 협박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울그룹의 중요한 이사회 전날 밤이었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성훈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연골 문양 목걸이를 꽉 쥐었다. 목걸이는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며 강렬한 예민한 감각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눈앞에 섬광이 번뜩이면서 사무실 책상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이 보이는 듯한 환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문서를 꺼내는 모습과 강성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책상 아래를 더듬었고 작은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한울그룹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기밀이라고 적힌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 딸 서연에게. 너는 강씨 가문에 일하러 버린 후계자이다. 너의 목에 걸린 연곶 문양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진정한 주인을 깨우고 위험에서 가문을 지키는 수호령의 증표이자 우리 가문의 숨겨진 비밀을 여는 열쇠이다. 너의 예민한 감각은 바로 그 수호령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무예인을 배출해 왔으며 이는 강씨 가문과의 오래된 언약에 따른 것이다. 강씨 가문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용의 후예 가문이고 우리 연씨 가문은 그 용을 수호하고 보조하는 연고체 후예 가문이었다. 이 언약은 간구진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에 처했고 너는 그 언약의 마지막 계승자이다. 너는 간구진을 살려야 한다. 그는 잠든 용이다. 너의 존재가 그를 깨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장 안에 강씨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서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강씨 가문의 잃어버린 후계자이자 우진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니. 그녀의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과 연결된 열쇠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수호령의 증표에서 비롯된 특별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실타래로 엮여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우리 서연이는 큰일을 할 아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다음 날 한울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성훈은 미리 언론을 불러 모아두고 서연을 궁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서연 이 여자는 우리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성우는 조작된 증거 사진과 함께
서연이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를 훔쳐가는 모습이 찍힌 편집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윤지수 또한 기자들에게 서연을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저런 추악한 여자가 감히 간구진 대표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 여자는 감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이사들은 서연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서연은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연꽃 문양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연꽃으로 거듭나야만 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 했다. 강성훈 이사님, 그리고 윤지수 씨. 저의 무능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과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상속전쟁이 아닌 자신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싸움으로 변모했다. 이사회장에서 이서연, 리서연, 이 강성훈, 강승후원의 음모를 폭로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지했다. 강성훈은 서연의 대담함에 경악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것은 모두 조작된 거야. 저 계집애가 한올그룹을 파괴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는 미리 심어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서연을 제압하고 그녀의 손에 들린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기밀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간구진 강우진의 병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사회장에서 서연이 강성훈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동안 그녀의 연꽃 문양 목걸이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병실 안의 모든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 기이한 현상과 함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간구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딘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은 갈증을 담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서연의 존재가 그를 깨우고 있었다. 이사회장이 열린 강당에서는 강성훈의 신복들이 서연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공격을 날렵하게 피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진실을 지키려 했다. 그녀의 무예 실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강력한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연고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용과 같은 힘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연꽃 문양 목걸이는 뜨거운 기운을 발산하며 그녀의 힘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에너지는 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성훈은 서연의 강인함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직접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이런 천한년이 감히 내 손으로 널 끝장내겠다. 그 순간 김민준 팀장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성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강성훈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강성훈 이사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성훈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기밀 유출 정황,
그리고 간구진 납치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음모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그가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CCTV 영상의 원본이 공개되자 이사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조작된 영상 속 서연의 움직임과 원본 영상 속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사들은 강성훈의 비열함에 경악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서연 씨는 오히려 강구진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기밀은 강성훈 이사님께서 해외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김민준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성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신복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강구진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의료진과 진우가 서 있었다. 우진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는 이사회장 안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이들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강성훈과 윤지수, 요은지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성훈 삼촌,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생각입니까? 강구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위압감은 회의장을 압도했다. 그의 눈빛은 강성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준 이서연 씨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성훈은 우진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과 권력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윤지수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진은 의료진에게 강성훈과 윤지수 그리고 그의 신복들을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모든 음모와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구진의 경영권 복귀와 함께 이서연을 한울그룹의 새로운 사회 이사이자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들은 서연의 뛰어난 지성과 능력에 압도되었고 그녀를 한울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인정했다. 한울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연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진실된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이사들과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한울그룹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이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저희 한울그룹을 위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성훈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얻은 지혜와 자신의 연꽃 문양 목걸이가 상징하는 전통과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울그룹의 고대 유산인 연꽃 가문 과의 오랜 언약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잃어버린 후계자이자 연꽃 가문의 마지막 계승자로서 한울그룹의 뿌리를 강화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혁신적이고 감동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울그룹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서연의 뛰어난 리더십과 비전에 압도되었고 그녀를 한울그룹의 새로운 주역으로 인정했다.
한울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때 강우진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힘겹게 걸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미세한 피로감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에 걸린 연꽃 문양 목걸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걸이는 그의 손에 닿자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깨웠습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주들과 이사들 앞에서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 씨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맹세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진은 주머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했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그림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한울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민준 팀장은 우진과 서연의 관계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서연의 진심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다. 서연의 동생 진우는 누나의 행복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이제 한울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연꽃 문양 목걸이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넘어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빛나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연꽃으로 거듭났고 이제 자신의 날개를 펼쳐 세상을 향해 비상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사회장에서 이서연, 리서연, 이강성훈, 강승훈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진정한 가문의 배경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성훈은 오랜 시간 동안 저지른 횡령 배임, 강구진, 우진 살인 미수 등 모든 악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한울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가문은 재계에서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성훈을 추종하던 세력들 또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한울그룹은 강구진의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한수민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돈 때문에 팔려가던 가련한 존재가 아니었다. 강구진의 헌신적인 사랑과 든든한 지지 속에서 그녀는 모든 불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놀랍도록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우진의 곁에서 그리고 한울그룹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빛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우진은 서연에게 자신의 오랜 불면증과 기이한 환각의 진짜 원인을 고백했다. 그의 병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충격과 그 배후에 숨겨진 재벌가의 추악한 음모로 인한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 트라우마는 때때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의 기운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서연 씨, 당신의 따뜻함이 제 삶의 악몽을 걷어냈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우진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감지하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이끌렸는지, 왜 자신의 곁에서만 평온함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히 현재의 만남이 아닌 오래된 운명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다. 강구진은
언론 앞에서 이서연과 자신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그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그는 한울그룹 이사회에 서연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하며 그녀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다. 한울그룹은 서연의 이름을 따서 이서연 재단을 설립하고 전통무예 및 아동복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바탕으로 꿈을 이룬 젊은 무예인들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오래된 연꽃 문양 목걸이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봉사를 축복하는 듯 더욱 빛을 발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우진과 함께 한울그룹 소유의 별장에 있었다. 그녀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목 뒤 작은 나비 문신을 보았다. 그 문신은 과거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 없는 그녀만의 표식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우진은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으며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불면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걸려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제가 돌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진은 서연을 이끌고 별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낡고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은 묘하게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귀퉁이에는 서연의 연꽃 문양 목걸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겁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이 그림이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를 찾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그림 속의 연꽃 문양이 바로 그 증거라고요. 서연은 그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쥔 목걸이를 그림의 연꽃 문양에 대보았다. 목걸이가 그림에 닿자 그림 속의 한 부분이 빛을 발하며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또 다른 연꽃 문양 목걸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사실 우진의 어머니와 자매였고 두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연의 어머니는 오래전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서연의 연꽃 문양 목걸이는 바로 그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우진의 불면증과 환각은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비밀스러운 아픔과 연관된 일종의 각성 과정이었으며 오직 같은 피를 가진 서연의 존재만이 그를 안정시키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과 감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강씨 가문에 잃어버린 후계자이자 우진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니 그녀의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과 연결된 열쇠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수호령의 증표에서 비롯된 특별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실타래로 엮여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우리 서연이는 큰일을 할 아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서연 씨, 당신은 저의 치료제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이자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진이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불면증 치료를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얽혀있던 두 가문의 운명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우진은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대한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영원한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서연, 리서연의 삶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개한 봄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돈 때문에 팔려가던 가련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한울그룹 강구진, 강우진 대표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리서연, 재단의 존경받는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강우진과 이서연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복수를 위한 계약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사랑으로 깊어졌다. 우진은 서연을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어 중독되었고 그 중독은 곧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모했다. 서연은 우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우진은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서연은 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강승훈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강우진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살인 미수 및 횡령 등 모든 악행이 만천해 드러나면서 장기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가문은 재계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강성훈을 따랐던 세력들 또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서연의 동생 진우 한진wo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누나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온전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서연은 이서연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전통 무예의 계승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서연은 이제 어릴 적 꿈꿨던 무인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연은 재단이 주최하는 야외 무예 시범 및 문화 행사에서 직접 기획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무술 동작들은 강씨 가문의 영곤 문양과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공연장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아이들은 서연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하게 웃으며 감탄했다. 그녀의 동작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치유와 성장의 상징처럼 보였다. 공연이 끝난 후 서연은 우진과 함께 행사 뒤편에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햇살 아래 서연의 목 뒤 작은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빛났다. 그녀의 목에는 오래된 영곤 문양의 나무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우진이 선물한 결혼 반지가 나란히 빛났다. 우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진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은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더 이상 팔려가던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결국은 영원히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서연 씨의 용기와 사랑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적과 운명적인 만남이 숨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서연, 서연 24살.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은밀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 낡은 한옥에서 그녀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책과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무예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외모는 눈에 띄지 않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늘 차분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세상의 어떤 욕망도 담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예민한 감각,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비범한 무예 실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것을 불편해했고 오직 책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낡은 마을 도서관 책들이 빽빽이 들어찬 곰팡이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앉아 복잡한 철학과 경제학 서적에 몰두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고독한 그림자를 흔들었다. 서연의 삶은 할머니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앓아온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고 이제는 큰 수술 없이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술비는 서연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감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의 작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